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FDA 2024년도 FDA에서 이제 어프로브드한 약물제 중에서 합성신약 관련해서 13개 약물 관련해서 이제 포도파 골데이터하고 성인 전유의 주가 흐름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한번 13개 약물 흐름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이 노벨 드럭 이제 어프로벌 포 2024년도에 이제 NDA로 허가받은 약물 관련되는 뭐 목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매년 이제 그 NDA 신청을 하게 되면 CDR에서 이제 약물 관련되는 허가 관련해서 7개 정도 카테고리로 승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신약 같은 경우에 이제 뉴 몰큐러 엔타이티드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관련되는 부분하고 좀 이제 구별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합성 신약 관련되는 부분으로 13개 정도가 4월 22일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약물별로 여기 지금 이제 유럽의 뭐 이탈리아, 스위스,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 안 된 회사도 있는데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이제 전후의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파 이 골데이터하고 허가 관련되는 데이터의 어떤 이제 그걸 빡빡 채웠는지 아니면 조금 빨리 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리보세라인과 캄릴리주막 같은 경우도 지금 D- 이제 17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를 이제 비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암제 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있는 것들은 이제 13번째 이 아크티바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4월달에 허가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방광암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월 5일날 허가받았던 젤수분미 관련되는 부분은 요건 물사마귀 치료니까 일종의 이제 뭐 바이러스성 피부 감염 관련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회사가 이제 리간드 파마슈티컬스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샌디에고 쪽에 있어요. 그래서 1월 5일날 이제 어프로브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요걸 이제 주가 흐름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리간드 파마슈티칼 관련되는 부분 여기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7년도에 뭐 설립이 됐으니까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주가로 보게 되면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2018년도에 영국 쪽에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영국의 뭐 베넬리스를 인수하면서 2019년도에는 이제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278달러 대비해서 최근에 50달러니까 거의 한 8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FDA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1월 5일날 나왔을 때 주가는 이제 크게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다가요. 그러니까 1월 5일이 이때죠. 그리고다가 이제 2월 27일에 이제 9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70달러 정도. 월봉상으로는 바닥권에서는 50달러 정도 부근에서 94달러니까 거의 한 100% 가까이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1조 한 중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흐름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약물이 이제 엑스블리펩. 요거는 이제 복합 이제 항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프랑스의 이제 알레크라 이제 뭐 테라피틱스가 요로 감염 치료제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유럽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 이제 레티보라고 요거는 이제 휴젤입니다. 이 국내에 있는 상장사죠. 그래서 보톡스 관련되는 부분에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6월 29일이니까 휴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FDA 관련되는 부분에 기사가 나오면서 3월 4일에 이제 갭 떠서 장중에 21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고 이후에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이제 주가가 가격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이 4월 29일 오늘 보면 이제 3월 4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두 달 만에 이제 메꾸고 이제 흐르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이제 휴젤이 27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원대 밑단 거의 한 70% 가까이 이렇게 빠졌다가 10만 원대에서 이제 22만 원대로 한 100% 올라와 있는 흐름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약물이 테빈브라입니다. 요거는 이제 베이진사의 이제 티슬레리주맘이죠. PD-1 계열이고요.
그 전이성 이제 식도 편평, 여기도 보면 이제 카시노마니까 암이죠. 그래서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이제 중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베이진사 관련되는 부분 이제 뭐 살펴봐 드리면, 여기도 뭐 주가 흐름이 당시에 이제 2월달 3월달에 이제 18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예, 다시 지금 요거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다가 4월 19일에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좀 올라가고요. 월봉상으로는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이제 2016 상장 이후에 거의 한 20회 가까이 올라갔고, FDA 허가 약물이 3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R&D 가치를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베이진사죠. 그래서 뭐 버는 쪽쪽 이제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가치를 2021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받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엔데믹 상황에서는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제 밑단에 주가 흐름이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에서도 단기적으로만 흐름이 지금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 약물은 이렇게 이제 FDA 허가 약물이 나오면 이제 이벨리에이트 파마에서 이 2028년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후보를 정하거든요. 이번 이제 13개 중에서는 5번째 이제 레즈디프라, 여기도 이제 좀 후보로 내고 있습니다. 한 2조대 정도의 블록버스터로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드리갈제 파마슈티컬스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감염, 보통 이제 과거에는 넷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맷이라고 많이 불리죠. 3월 14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 당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 메드리칼 관련되는 부분은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뭐 한 5조 6조 정도 됩니다. 메드리칼 파마슈티컬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한 168달러에서 거의 한 3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이거 중기 차트, 장기 차트에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 메드리칼이 이제 2022년도에 한 50달러 부근에서 한 6배, 7배 정도에 올라왔다가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중기적으로 좀 보여.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좀 특색 있게 조금 미리 뭐 다른 연유로 장기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단기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 허가 이후의 주가 흐름들도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약물이 이제 뭐 트리비오인데요. 여기는 이제 고혈압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도루시아 이제 파마슈티컬스인데, 이거는 뭐 상장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이퍼텐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혈압 관련되는 40년 만에 이제 약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번째 이제 약물은 이 듀비자트입니다. 듀비자트고,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그래서 개발했는데, 여기는 본래 이제 당초는 작년 이제 12월 21일에 이제 퍼드파 골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3월 21일로 연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하는데,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해서 연장해서 이제 3월 21일에 마지막 날에 허가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두센이 이제 근위 영양증 관련되어서 희귀 유전 뭐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약물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즈디프라와 마찬가지로 블록버스터로 이제 예상을 하는 약물이에요. 여기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머크 제품입니다. 2조 정도로 향후에 좀 기대하는데, 3월 26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 흐름도 보시면, 머크 차트도 보시게 되면 계속 그 월봉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3월 26일에 보면 이렇게 갭이 뜬 부분들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FDA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으로 떴다가 주가가 다시 이제 갭을 메꾸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허가 관련되는 부분 위치에 있고, 중기 차트로는 이제 머크도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장기 상승을 하고 있는 머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약물이 이 바프세우입니다. 바프세우는 아케비오 이제
그 약물인데요. 신장병 환자들 이제 빈혈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바페시오가, 여기도 3월 27일이잖아요. 그럼 차트를 보시면 아케비아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 여기는 이제 사전에 이제 주가가 이게 올라왔다가 2.4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형태죠. 그러니까 아케비아 관련되는 부분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에서 보면 계속 때려와서 2022년도 0.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달러까지 왔으니까 뭐 저점 대비가 10배 가까이 뭐 이것도 뭐 올라왔습니다만, 예, 크게 지금 이제 중기 흐름으로는 강하지는 좀 못한 어떤 흐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보실 수 있는 약물이 그 10번째죠. 10번째 약물이 이제 보이데아입니다. 보이데아는 이제 야간 혈색 소녀증 뭐 치료해서 희귀질환이에요. 그 영국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EU에서도 뭐 승인을 4월 1일 날 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11번째로 바로 이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제부테라죠. 제부테라로 그 나와있죠. 11번째. 요거는 이제 스위스에 이제 바실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럽이니까 이제 넘어가고 12번째가 이제 류미사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니까 실질적인 뭐 신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여기 그래서 레지프라하고 그 다음에 위니베어하고 이제 이 아키티바 여기가 가장 이제 이 세 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이밸류에이트 파마에서는 아키티바가 이제 방광암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13번째 여기 관련되는 그 회사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뮤니티 바이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4월 23일이니까 허가받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물이 허가받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각 회사마다 이제 고유의 성질로 계속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제 다시 되돌리는 흐름도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뭐 하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뭐 그런 어떤 경로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뮤니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게 뭐 한 7조 정도 되니까 요것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1달러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지금 8달러니까 7, 8배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대로 뭐 올라가는 거는 장기 상승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7배, 8배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지금 상반기에 그 4월 달까지 허가받은 13개 합성 신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약물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HLB가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맙이 이제 FDA에서 허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요게 뭐 확률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어떤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허가 때 나오는 캔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밸류에이트 파마라든지 허가되었을 때 외부의 어떤 반응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그 계속 있느냐 그래서 이제 회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뭐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외자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약물의 R&D 흐름들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투자는 뭐 쉽게 이렇게 쉬운 어떤 영역은 아닌 것은 이제 분명하다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래도 이제 허가 이후에 강하게 보여지는 게 이제 항암제 라인의 이뮤니티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5달러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50%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라인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뮤니티하고 이 베이진사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베이진사는 이제 이미 장기 상승을 했다가 이제 빠졌으니까 이뮤니티 바이오가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 가장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이제 뭐 순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